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식의 페이지, 약사의 노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정말 괴로운 문제,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 즉 야간뇨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뇨는 늘 성가신 사촌격인 불면증을 동반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신히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 막 도달하려는 순간 쾅! 잠이 깨버립니다. 새벽 1시일 수도 있고 3시일 수도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2시간 동안 천장만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의 에너지, 기분, 전반적인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소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끈질기고 쇠약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이 밤중 화장실 방문과 그에 따른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전략, 즉 진정한 근본 원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믿으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만성적인 밤중 수면 방해의 진짜 원인은 종종 우리 몸속의 별표 조롱한 암살자 별표처럼 행동하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놀랍도록 단순하고 흔하며 종종 완전히 오해받는 것, 바로 소금입니다. 네, 소금입니다. 이 필수 미네랄의 이 점은 음식을 간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요 목표가 그 지긋지긋한 밤중 화장실 방문을 멈추고 마침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체 상태를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냉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괴롭고 잦은 새벽 2시나 3시의 잠깸은 단순한 짜증거리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일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2부 전문가의 결정적 경고 호스트 야간뇨는 최근 엄청나게 뜨거운 주제가 되었는데 유명인들까지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인사가 잦은 밤중 화장실 방문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래, 나도 고통받고 있어 라고 외치며 공감의 물꼬를 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야간뇨와 그로 인한 비참한 수면 부족에 대한 확정적이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며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오늘 저명한 식품 개척자이자 흔히 푸드 닥터라 불리며 마스터 클래스의 저자인 전문가의 광범위한 연구와 발견을 바탕으로 얻은 통찰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심각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호스트는 전문가를 대변하여 심각하고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우리 전문가는 나이가 들면서 야간뇨를 피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나이가 들었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전문가는 우리가 이 증상을 그것의 진정한 모습, 즉 조롱한 암살자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면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상태의 진정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야간뇨 자체가 살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보안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집 밖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은 경고 자체가 아닙니다.
이염은 야간뇨를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해롭지 않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3부. 조롱한 암살자의 정체를 밝히다. 나트륨 부족 호스트. 정말 강력하고 솔직히 필요한 비유입니다. 야간뇨가 경고라면 우리는 그 조롱한 암살자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야간뇨를 유발하는 걸까요? 호스트는 핵심적인 생리학적 설명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소금과 나트륨에 대한 끝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는 진짜 답이 여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람화나트륨, NaCl, N나트륨이라는 작은 입자로 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야간뇨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나트륨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나트륨 부족, 즉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소변 주기, 배뇨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 관리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별프 항이뇨 호르몬, 엔티다이어레틱 호르몬, ADH, 별프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별프 항이뇨, 엔타이다이어레틱, 별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소변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수치가 올라가 신장에게 수분을 보존하도록 지시하라 우리가 8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야간 정지 버튼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체내의 나트륨이 불충분하면 ADH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분을 보존하라는 신호가 사라지고 우리 몸은 밤새 소변을 계속 만들게 되며 결국 우리는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ADH 기능 상실은 만성 야간뇨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부. 소금을 보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호스트, 결핍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고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흡수율과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금을 섭취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호스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설명한다. 전문가는 나트륨 흡수를 크게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은 소금을 물에 녹여 마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간단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병 약 500ml에서 1리터 사이에 품질 좋은 소금을 반 티스푼 또는 가득 채운 티스푼 정도 넣고 섞으십시오. 이 소금물을 하루 종일 꾸준히 마시는 것은 나트륨 결핍에 대한 훌륭한 예방 및 보충 조치가 됩니다. 우아하고 저렴하며 매우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소금물 개념을 다른 건강 목표, 특히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맞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정수도 좋지만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면 강화 및 진정 효과를 위해 소금을 대추 끓인 물에 섞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전통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겨울철 보온 및 소화를 위해 특히 추운 계절에는 소금을 생강차에 섞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자연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라 전반적인 식욕과 활력을 개선합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맛과 에너지를 위해 단맛을 선호하는 분들은 소금을 꿀물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이 방법을 조절함으로써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부. 밤에 깨는 것을 막는 일상의 규율 호스트. 그렇다면 야간뇨의 근본 원인이 나트륨 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 지식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하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호스트는 노화 과정과 신장 기능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한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조절을 담당하는 매우 세심한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냉혹한 진실은 이겁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관리하는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율성의 저하는 나트륨의 과도한 배설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가 논의했던 나트륨 결핍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ATH 기능을 방해하여 밤에 소변을 봐야 하는 작고 괴로운 필요성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이 완벽한 내부 균형인 핵심 0.9달러 100/달러 사인 럼도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은 해가 갈수록 감소합니다. 이러한 수분 손실의 주요 원인은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미네랄 조절 센서가 고장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간단한 생물학적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소금을 먹으면 목이 마르듯이 나트륨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수분 조절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나트륨을 계속 잃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깨어있는 시간 동안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낮 동안의 나트륨 보충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밤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상적인 신체 상태를 만드는 데 있어 타협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밤의 평화를 얻기 위한 낮 동안의 규율인 셈이죠. 6부, 소금에 대한 재고, 단순한 맛 이상 호스트. 그렇다면 나트륨 보충이 목표라면 단순히 음식에 소금을 더 많이 뿌리면 되는 걸까요? 호스트는 간과 보충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전문가는 이 점을 매우 신중하게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짠 식사를 하거나 저녁 식사 접시에 소금을 공격적으로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소금 수준으로 요리하는 것이 전반적인 영양에 중요하지만 특별히 목표로 하는 나트륨 보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물에 녹여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소금물 섭취는 전신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는 우리가 소금에 대한 정체적인 이해를 진정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전해질과 야간료를 넘어 소금은 다른 수많은 중요한 생명 과정에 관여합니다. 보존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생선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몸 내부의 염증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육의 긴장도, 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무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트륨 결핍은 노인에게 전신쇠약과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비틀거리는 그 특징적인 불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종종 상당 부분 나트륨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7부, 저혈압 유발 요인 호스트, 공감과 통찰력으로 어조를 바꾼다. 야간료로 고통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입니다. 고혈압을 두려워하러 소금 섭취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금을 피해야 할 악당 같은 물질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혈액 나트륨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저나트륨 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단 1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금을 제한함으로써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는 실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호스트는 극적인 생리학적 절정을 전달한다. 전문가는 이것이 매우 단순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이지만 소금이 위험하다는 만연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생명을 구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수분 보류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저혈압 상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잠들 때 혈압은 자연적으로 더 낮아집니다. 이미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라면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며 강력한 생존 본능에 따라 작동합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내부 경보가 울립니다. 우리 몸은 압력이 더 떨어지면 특히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감지합니다. 몸은 여러분이 저혈압으로 평화롭게 잠들어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손상을 막기 위해 몸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잠에서 흔들어 깨워 혈압을 다시 올리게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잠에서 깨는 것이 생존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지 않고
위험할 정도로 낮은 혈압 상태에서 깊은 무의식 상태에 머문다면 심각한 합병증, 심지어 뇌 손상의 위험은 엄청날 것입니다. 밤마다 일어나는 란세 반응은 명확하며 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나트륨 부족 백슬래시사인 라이테로 백슬래시사인 텍스트다 저혈압 백슬래시사인 라이테로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본능적인 각성 야간노 달러사인 8달러부 저염식의 거짓말 호스트 핵심 오해를 다루는 어조로 바꾼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은 저염식이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 저염식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호스트는 소금 고혈압 신화에 대한 전문가의 반박을 전달한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저염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진은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확언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만성 고혈압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혈액 염도가 안전한 0.9%를 넘어 1.0달러 백슬래시사인 퍼센트 달러사인 또는 3.0달러%로 급증하도록 몸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마시도록 유도될 것입니다. 과도한 체액이 있다면 칼륨과 나트륨이 관련된 우리 몸의 항상성 메커니즘이 작동하라 그것을 배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가 그토록 뿌리 깊게 박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소금에 대한 광범위한 두려움이 1950년대와 70년대 미국에서 고혈압 환자 수가 급증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단일 원인을 찾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연구 없이 소금은 성급하고 부당하게 주범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격렬한 산업화와 식단의 대규모 변화가 정확히 일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자란에서 얻은 음식에서 고도로 가공되고 정제된 산업화된 음식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진짜 악당은 바로 가공되고 정제된 재료, 특히 정제된 설탕의 급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음식으로 인한 피해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단순한 소금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조언은 항상 별표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을 줄이세요 별표였어야 했습니다. 결코 소금을 줄이세요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9부 결론 및 행동 촉구호스트 마지막 격려의 어조 저는 이 영상이 특히 수년 동안 고통받아 온 여러분들이 소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격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쉬는 노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섭취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밤중 각성이 단순한 나트륨 결핍으로 인해 촉발된 생명을 구하는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이 통찰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수면과 건강을 통제할 힘을 줍니다. 이 귀중하고 교육적인 통찰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 약사의 노트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힘을 실어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